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가 좋으시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오네요. 네. 자, 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뭔가 큰 부정을 당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나 하고 하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하는, 총리가 물러나는,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거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점이 읽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말이죠. 이번 총선 4월 10일에서 대단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하는 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졌다. 패배했어. 근데 패배의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어. 이겁니다. 부정이 일어나서 패배했다.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죠. 누굴 불러다가 4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다 그러는데요. 홍준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녁을 먹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정선거란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국면을 어떻게 하면은 속여서 부정이 일어난 지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가느냐? 이 국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니 이게 아주 이 정권, 이 권력의 미래가 아주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반이 튼튼하고 기둥이 똑바로 서고 그 위에 또 대들보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기반과 주춧돌, 기둥, 대들보, 선거가 지금 무너졌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 그런 권력이, 그런 건물이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것도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번 2024년 4월 10일이 부정선거가 처음 부정선거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2020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기둥이고 주춧돌이고 대들보가 다 금인가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일어났어요. 또 무너졌어요. 근데 또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내 집 주인인데 우리 집 가족들이 살고 이랬는데 집에 금이가고 쥐새끼들이 있고 강도가 들어와서 훔쳐가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원상회복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언론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얘네들이 이번 4월 10일에서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져서 당일 투표에서도 이겼으면서도 진 52군데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선거 결과가 교차하는 52군데를 바로잡을 생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얘네들은 그럼 왜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얘네들이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수학을 안 해서입니까? 수학을 몰라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망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을 속여서 연방제 개헌을 하든지 토지 공유제를 하든지 사회권을 제한하든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짓말하는 놈들, 이 가짜 놈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니까 국민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야, 부정선거는 없었구나. 이번에 그냥 지들이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잘못해서 진 거구나. 아, 이것들이 그 정신 차리면은 이거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허망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니,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누굽니까? 아니, 문재인이 졸개들 아니에요? 양정철이니, 김한기라는 양반은 또 DJ의 또 그 편에 속해 있는 양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말만 하지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기가 잘 오르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떤 정권이냐? 윤석열 정권이 지난번 대선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윤석열은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못 들어갔어요. 이 나라에 1948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고 하는 당선자들이 청와대에 못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20번째인가요? 21번째인가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청와대에 도청시설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간첩이 있어서 잡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 못 들어간 거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 결격 사유 우리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2016년 17년에 불법 탄핵의 행동대장으로 가담했던 양반입니다.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뇌물죄를 자기가 주장하듯이 엮었고 제가 여러 번 주장했듯이 문영표 장관을 대상으로 공갈 협박해서 위증을 강요하고 그랬던 세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란 반역범인 거예요. 반란 반역범이 강도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결격 사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대선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모니터했던 그것을 아는 세력은 턱 밑에 들이대고 너도 부정선거 했으니까 너는 청와대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건 첫 번째 얘기랑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인권과 법치와 자유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만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짜 대선에 당선됐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 반란범은 청와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갖고 가짜라고 해야 될 사람들, 종을 울려야 될 사람들, 사회의 목탁들, 경종들, 그걸 울리질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용산에다가 가짜 대통령실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용납이 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은 겨울 대선이에요. 겨울 대선. 따라서 봄 대선, 사쿠라 대선은 사쿠라인 겁니다. 사쿠라. 이런 형식적인 논리뿐만이 아니고 컨텐트, 내용에서도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에다가 민정수석 자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정보를 종합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법관, 판사, 검사, 경찰, 군인, 경제단체 이게 이때까지 이런 정보를 취합했던 그 취합 기능이 청와대 이 용산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귀중한 정보를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라를 통치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다스리는 흉내만 낸 거예요. 눈 깜깜이 하고 귀 닫고 그냥 가짜 행세만 한 겁니다. 가짜 힘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신문에 난 거 보셨잖아요. 만약에 설령 대통령이란 자가 바지를 거꾸로 입고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창피해서. 바지 거꾸로 입고 출근했잖아요. 남자 바지는 거꾸로 입기도 힘들어요. 몸빼 바지도 아니고 앞에랑 뒤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입고 출근했다니까요. 맞습니다. 가짜가 어떻게, 진짜가 어떻게 그렇게 출근을 합니까? 이거는 뭡니까? 나 가짜예요. 나 가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실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상하게 언론에서 정보를, 그런 정보를 해석하고 이게 뭐다라고 정보를 유통시키질 않는 거예요. 한패거리입니다. 한패거리. 부정선거도 얘기 안 하고 불법 탄핵도 얘기 안 하고 가짜 대선도 얘기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요 지도층이 완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거 드러내지 않고는 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초읽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말이죠. 이 부패 세력, 반 대한민국 세력의 그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정당, 방송, 신문, 경제,
정치, 검찰, 경찰, 행정, 성관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청소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걸리고 조직에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은 시민 세력, 목소리 크죠, 열정이 높죠, 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시민 세력들은 나와서 가장 앞서서 길을 연다든지 갈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시비를 따진다든지 할 수는 있어도 이런 대규모 부패, 엄청나게 썩은 사람을 수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살아있다면은 이런 세력들이, 조직적인 세력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국내적 요인뿐입니다. 지금 이 국내의 이 세력들은 또 해외 세력이랑 또 야합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해외 야합 세력이 뭡니까?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 거기다 또 김정은 종북 좌파까지 엮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때려잡습니까? 동네 깡패도 아니고 말이죠. 네? 참 암울합니다. 암울해. 홍준표 하면은, 네? 5.18 문제로 사건을 뒤집어 갖고, 이미 판결난 사건을 또 뒤집어 갖고 지난 세력을 정치적으로 단죄하면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사기쳤던 인간 중에 하나예요. 그 인간을 데려다가 4시간 동안 만나서 무슨 정치적 자문을 얻는다는 겁니까? 어떤 정치적 사기극을 또 벌리려고 저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말입니다. 뭡니까?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된 반듯한 길을 가자. 넓은 길을 가자. 우리들도 좀 제대로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거 홍준표?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아니 광주랑 대구랑 물동량도 없는데 거기에 수조 원을 들여갖고 철도를 놓는 데잖아요. 지금 있는 고속도로도 텅텅 비어서 화물차들이 안 다니는데 거기 1조 2조 들여서 노선을 철도를 놓으면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정부 재정은 지금 빵꾸가 나서 펑크가 나서 야단인데 이런 반역사적인 인간을 데려다가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예?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물러나고 내가 총사퇴하고 정부개혁령 실시하고 자유혁명평의회 구성하고 그 혁명평의회에 모든 권력을 넘겨서 이 나라에 산적한 켜켜이 쌓인 이 나쁜 놈들 독버섯들을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의회 의장은 합법적이고 정통성을 갖고 있고 불법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 뿐이에요. 어떤 얼치기 같은 국무총리 했던 사람 갖다 놔봐야 국민들이 그 평의회에 혁명평의회에 신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보면요 이 고비를
그냥 회피하려고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통일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적이 있습니다. 적. 김정은 세력이 있고,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자기 영토로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노태우 때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의 아주 밑에 끝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혁명적인 조치가 없으면은 이 나라는 1년 후에 망하거나 이게 2년 후에 망하거나 그럴 뿐입니다. 그 차이가 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중한 아주 우울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 싫어. 아, 그거 안 돼, 안 돼.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까 어느 분이 노예의 멍에를 지지 마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셨다잖아요. 지금 우리는 박근혜 개인의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도 탄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싶은데 우리는 반대 방향, 공산화,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쳤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아스팔트 한번 보십시오. 4분 오열되어 있잖아요. 망합니다, 망해. 예? 정당은 표를 받으면은 한 표를 받던 10표를 받던 그걸 책임을 져줘야 돼요. 10표를 받았는데 받은 것 같은데 나온 건 한 표밖에 없어. 그럼 9표를 찾아야 돼요. 선거 무효소송을 하고 당선 무효소송을 해서 그 주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당은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저것들 다 쓸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쓸어낼 것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혁명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가 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성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